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제 지역 민생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같은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한 민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터미널 앞 택시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섰습니다. 50명 태운다 하면은 한 30명, 35명 이 정도. 저녁에 실제로 낮이고 길거리 사람이 없습니다. 삼성중공업 부근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됐지만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조선소 직원으로 꽉 차 관광객을 받지 못할 정도였지만 몇 달 만에 매출이 3분의 1 줄었습니다. 그냥 밥만 잠깐 먹고 간다든지 밥 먹는 것도 그냥 구내식당이나 돈 쓰는 것 자체를 많이 이제 겁을 내죠 일단. 거제 경실련 조사 결과 최근 석 달 동안 다세대 주택은 도심 외곽에서부터 공실률이 높아지고 식당과 주점은 도심에서부터 폐업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매출이 40%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휴폐업 업소 수가 작년 한 해의 숫자의 50%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가정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민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는 또 자영업자라든지 소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거제 경제의 70%를 책임지던 조선업 불황 여파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구조조정 반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도 그룹사 공동교섭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생산직 희망퇴직의 비조선 부문의 분사까지 고려하며 구조조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구조조정에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함께하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27일엔 구조조정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 세수 저하 이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산 지역사회, 시민단체, 정당을 포괄하는 대책위를 꾸려서 오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룹사 공동교섭을 둘러싼 현대차 노사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어제 있었던 5차 공동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오는 27일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그리고 6월 15일 날 금속노조 전체 간부 상경투쟁 그리고 7월 공동총파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전선은 올 하반기까지 완강하게 계속 밀고 나갈 거라고. 하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은 사업장별로 경영 환경이 다르고 법적으로도 참여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접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구조조정과 공동교섭 모두 풀기 힘든 숙제인 만큼 양대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경작 중인 수박 수백 통을 훔친 혐의로 65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저녁 9시 반쯤 창원시 대산면 56살 이모 씨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경작 중이던 수박 250여 통, 250만 원 상당을 자신의 SUV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와 아동학대 판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창원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조사를 하고 소재가 파악이 안 된 아동 2명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중학교 수련활동 버스 연수의 추돌과 관련해 앞으로 안전운행하지 않은 업체의 버스는 계약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차량 계약을 할 때 난폭 졸음운전 등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 행위 금지, 대열운행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을 계약서와 과업설명서, 용역 계약 조건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거짓 계약서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가 1년 반 동안 300여 대가 넘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통신사로부터 130만 원의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55살 김모 씨. 뒤늦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금제를 변경하러 딱 한 번 들른 적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된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이제 휴대폰 도용을 당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성이 나고 당황스러웠죠, 저도. 대리점 업주 36살 임모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12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 304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 작물업자에게 한 대에 5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노인층이나 지적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누렸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요금 청구지를 자신의 대리점으로 해놓아 피해자들이 명의 도용 사실을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손쉽게 전화 개통이 가능한 점을 누렸습니다. 확인 없이 개통이 가능하고 심지어 계약서가 없이도 주민번호만 있으면 통신사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통이 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임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휴대전화를 사들인 작물업자를 상대로 기기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편의점에서는 라면이나 삼각김밥 같은 즉석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작게 포장해서 파는 편의점이 농가의 새로운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자와 양파, 쌈채소와 콩나물까지. 작은 편의점이지만 다양한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손쉽게 농산물을 살 수 있어 자취생이나 직장인에게 인기입니다. 대형마트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부담이 돼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왔는데 양도 비교적 한 번 먹기에 편했고요. 이 편의점 체인은 최근 신선식품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40%가 넘게 판매가 늘었습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적은 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편의점에서는 일반적인 즉석식품들뿐 아니라 이렇게 채소나 과일 종류까지 한두 끼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가들과 농촌자치단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한 편의점 체인 8,500여 곳에 우리쌀을 공급했고 경남 함양군은 특산물인 산삼과 오미자 등을 납품하며 높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지금 좀 생략이 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좋은 가격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읽은 농업인들의 노력이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화요일 아침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비구름은 물러났고요. 하늘빛은 더욱 깨끗해졌는데요. 더위도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밀양 30도, 창원과 진주 28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교하면 낮 최고 기온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요 며칠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9도를 가리키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0도 이상 올라 밀양 30도, 김해와 함안 2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엔 볕이 무척 따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 한낮에는 진주 28도, 함양과 합천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최고 9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지난주만큼 덥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일요일은 경남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땅을 파지 않고도 5초 만에 토양 속 수분과 온도, 염도를 알 수 있는 토양환경 측정 장치 홍보에 나섰습니다. 사천시 보건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 치매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3일 세르비아에서 수출 상담회를 추진한 결과 1,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거창박물관이 개관 28주년을 맞아 다음 달까지 최근 기증 자료를 모아 개관 기념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엄용수 새누리당 당선자의 선거 비용 지출 금액이 경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 지역 총선 후보자 53명 가운데 밀양, 의령, 하만, 창녕에 출마한 엄용수 당선자의 선거 비용 지출 금액이 2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갑에 출마해 낙선한 최두성 무소속 후보가 280여만 원으로 가장 적다고 밝혔습니다. 지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홍보용 단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가장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유해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사천 환경운동연합과 사천 아이쿱 생협, 사천 여성회, 교육희망 사천 학부모회 등은 어제 사천 한 대형마트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진주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상 건립 진주추진위원회는 추진위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시민위원을 모집하고 내년 3월 추모비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추모비 건립 장소와 형태 등은 앞으로 시민 토론회 등을 열어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